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군무원 국어의 탑박사입니다. 자, 5강입니다. 한글 맞춤법 들어갑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실제 여러분들 군무원 시험의 경우에는 이 어문 규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문 규정?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4대 어문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이게 진짜 많이 나와. 알겠죠? 제가 왜 많이 나올까를 고민해 보면요. 실제 이 문제를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제 반대로 수험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헷갈려. 그러니까 출제자는 문제를 만들기 쉽고 수험생들은 풀 때 헷갈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많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튼 자, 4대 어문 규정은 이런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한글 맞춤법. 이런 것들이 있어 보여요. 한글 맞춤법. 한글을 표기하는 방법. 두 번째는 표준어 규정. 두 번째는 표준어 규정. 세 번째는요, 외래어 표기법. 네 번째는요, 로마자 표기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이런 식으로. 괜찮죠? 얘가 양이 제일 많다? 1항부터 57항까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부록도 있다?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글 맞춤법의 경우에는요. 1항부터 57항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록으로 문장 보도 있지 않습니까? 엄청 양이 많습니다. 문장 보도 있고 1번부터 21번까지 21개의 문장보가 있죠. 자, 표준어 규정이 크게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 첫 번째는요. 표준어 사정 원칙. 이런 친구들이 있고, 자, 두 번째는요. 표준 발음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표준 발음법. 참고로 표준어 사정 원칙은요. 1항부터 26항까지 있습니다. 얘는 1항부터 30항까지 있고요. 근데 실제 이 표준 발음법은 별 문제가 안 돼. 왜 그러냐면은요. 이 표준 발음법이 뭐하고 일맥상통하냐면은요. 이게 의문의 변동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친구는 큰 문제가 되진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출제됩니다. 특히 사례를 좀 많이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외래어 표기법은 자, 얘는 실제로 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규정은 몇 개 안 됩니다. 한 10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친구는 공부법 자체가 사례를 많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얘는 사례 암기야. 좀 예쁘게 써드리겠습니다. 사례 암기. 얘는 공부법 자체가 뭐냐면요. 규정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얘는 규정 암기. 공부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외래어 표기법이라는 것은 뭐다? 외래어를 우리말로 적는 거죠. 로마자는요. 우리말을 로마자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로마자 표기법 아닙니까? 규정을 만들 때 실제 얘는 왜 사례를 암기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냐면 규정을 만들 때 바로 외래어의 발음 기호를 가지고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험에서 안 줘. 외래어를 주고 발음 기호까지 줘야지만이 그 규정을 써먹을 수 있는데 안 줘. 그러니까 주로 이 친구는요. 사례를 많이 암기하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감히 드린 겁니다. 얘는 규정을 뭘로 만들었냐? 우리말을 가지고 우리말을 가지고서 규정을 만들었거든요. 특히 우리말의 발음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친구는요. 규정 몇 개만 공부를 하시면 다 맞힐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됐죠? 아무튼 자, 그중에 자, 오늘 5강 예술은 뭐겠다? 자, 한글 맞춤법 이 친구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중에서 일부 띄어쓰기까지. 자, 그러면 자, 화면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이게 한글 맞춤법 전체입니다. 전체. 한글 맞춤법 전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장으로 따지면 총 6개의 장이 있다. 그렇죠? 1장부터 6장까지. 절로 따지면 여기에 6개의 절이 있고 6, 5, 4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항으로 따지면요. 1항부터 57항까지 있습니다. 물론 부록이 있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가르치는 수험생들의 목까지는 암기하라고 말씀드리자면 왼쪽에 있는 장과 절까지는 암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암기를 해. 됐죠? 자, 1장 총칙, 2장 잡모, 3장 소리에 관한 것, 4장 형태에 관한 것, 5장 띄어쓰기, 6장 그 밖의 것 이런 식으로 암기합니다. 1장 총칙, 2장 잡모,
3장은요 소리에 관한 것입니다. 4장은 형태에 관한 것, 5장은 띄어쓰기, 6장은 그 밖의 것. 암기할 수 있죠. 자, 654야. 위에는 절이 없고요. 654입니다. 제가 어떻게 암기시키냐면, 자, 이 친구는요 자만 잡아 빼볼까? 앞에 있는 하나의 글자씩만 빼볼까? 어떻게 암기? 당구대 공이요 모두 겹쳐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게 암기하라고. 다시 한번 디귿이 뭐다? 된 소리. 구개음화 디귿 소리 받침. 모음 두음 법칙 겹쳐나는 소리. 이 중에 가장 많이 문제 출제되는 것은 두음 법칙. 그건 출제가 잘 되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된 소리입니다. 구개음화 디귿 소리 받침. 모음 두음 법칙 겹쳐나는 소리.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라고요. 이걸 왜 암기를 시키냐면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보거나 뭐 볼 때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 잘 틀리거든요, 솔직히. 근데 문제가 틀렸을 때 내가 뭐 어디 부분에서 틀렸는지 최소한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전체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잖아? 부분을 공부하기 좀 쉽습니다. 솔직히 나중에 한글 맞춤법을 처음부터 1항부터 시작해서 57항까지 쭉 설명한 다음에 쭉 이 항 자체를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야, 총칙 1항은 이거였잖아? 2항은 3항은 이렇게. 그게 원래 가능합니다. 수험생들이 시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게 가능하다고. 1항부터 57항까지가 싹 다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다고 원래. 근데 지금은 거기까지는 바라지 않고 최소한 장과 절까지만이라도 됐습니까? 얘는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이거잖아. 제가 수험생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빈대 3인방 혼자 쓸 수 없는 거 조사, 어미, 접사 얘만 더 추가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준말. 다시 한번 최언과 조사, 어간과 어미,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은 말, 제일 마지막 준말까지. 준말 참 문제 잘 나오는데 아무튼 이렇게 몽땅 다 형태가 하는 것입니다. 됐죠? 저는 띄어쓰기인데 자 띄어쓰기는요 실제 이거야. 절이 4개지 않습니까? 조사, 의존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도 이게 단위성 의존명사입니다. 열거한 말 뒤에 붙는 것도 의존명사다. 그래서 얘는 조사, 얘는 의존명사입니다. 보조, 용언, 고유명사 및 전문용 이렇게 절이 총 4개입니다. 4개. 자주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익숙해져. 훨씬 더 공부하기 편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장과 절까지만이라도 꼭 머릿속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그러면 자 하나씩 한번 들어볼까? 자 출발합니다. 총칙. 이게 왜 총칙일까? 아무튼 그러니까 사례가 띄어쓰기 문제죠. 밑에. 총칙.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총칙이라는 게 이게 총칙이라고. 이게 총칙. 이게 총칙. 예, 해당되는 것은 1항부터 3항까지 있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게 1항입니다. 2항은요. 단어라면 띄는 것이 원칙이라고요. 3항은요. 외래어표기법은요. 외래어표기법 기준에 맞게 쓰십시오. 이 말입니다. 이게 3개야. 이렇게 3개. 근데 여러분들 교재 다 있습니다. 있죠? 1항, 2항, 3항 다 있으니까 참고로 좀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런 거겠지. 이 문제를 출제하신 분, 이 교재를 만드신 분의 의도는 뭐냐면요. 잘 보십시오. 요 대가 단어거든. 의존명사. 의존명사. 자, 의존명사는 단어잖아. 그러니까 단어는 당연히 앞에 있는 친구가 띄는 게 원칙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띄라고요.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이렇게 답을 주는 겁니다. 왜 띄어쓰기 잘못했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했죠. 띄어쓰기. 절이 몇 개? 4개. 첫 번째 조사는 앞말에 붙이시고요. 의존명사는 앞말과 띄시고요. 세 번째 보조용어는 띄는 것이 원칙이고 붙여 쓰는 것으로 이용합니다. 네 번째 고유명사 및 전문용어 있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름, 그게 고유명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어떻게 띄는지 그런 것들 따지는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덧붙인다고 한다면 단어면 띄는 게 맞아. 예외가 있습니다. 단어 중에서 조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단어가 맞거든. 근데 그 조사는요. 앞말에 이렇게 붙였습니다.
얘는 띄고요. 얘는 띄는 게 원칙 붙여 쓰는 거요. 이런 식입니다. 됐죠? 이게 띄어쓰기에 해당되는 절 4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 실제 이 1번 문제를 설명하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대라는 친구가 어미로 쓰일 때가 있고 의주 명사로 쓰일 때가 있거든요. 사전에서 대를 찾아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장소, 일, 것,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의 단어, 곧, 장소, 일, 것, 경우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으면 의주명사라고요. 앞말과 띄는 거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없어. 그럼 붙여 쓰는 게 맞습니다. 왜? 어미니까. 왜? 답 1번님 잘 보십시오. 제가 그쪽으로 갈까요? 어제 갔던 데라는 것은 장소겠죠? 곳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의주명사 아닙니까? 그래서 띄는 거야. 나머지 어미니까 붙여 쓰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끝. 이렇게. 근데 수험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그러니까 현장에서 여러분들 인강으로 만났으니까 자, 인강으로 만났을 때는요 실제 이렇게 피드백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질문 몇 개 하면 그 질문을 답변하고 끝. 근데 실제 현장에서 수험생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띄어쓰기를 참 어려워합니다. 여러분들 아예 대놓고 올해 2021년도에 7월 24일 날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군무원 시험을. 한 문제가 해줄까? 띄어쓰기입니다. 100%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띄어쓰기는요 안 나올 데가 없습니다. 직렬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공무원을 준비하든 뭘 준비하든 간에 띄어쓰기는 늘 항상 언제나 문제 출제되는 게 바로 이 띄어쓰기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총칙은 그렇고요. 자모네. 자음과 몸 아닙니까? 한글 맞춤법에 자음과 몸의 개수를 따지면 이렇게 돼 있다 원래. 제가 여러분들 아주 예전에 의문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의문 쉽게 그냥 자음과 몸이라고 했을 때 자, 우리나라 자음의 총 개수는 몇 개? 19개. 우리나라 몸의 총 개수는 몇 개? 21개. 합쳐서 40개거든요. 근데 실제 한글 맞춤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 자음의 개수는 몇 개다? 14개다. 모음은 10개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24개입니다. 헉, 선생님. 그럼 나머지 16개는 어떻게 됩니까? 아, 이런 친구들로 쓸 수 없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을 어떻게 쓴다고? 서로 어울러서 씁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6개가 붙고 여기에서 11개가 더 붙는 겁니다. 그래서 합쳐서 40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국어의 자음과 몸, 현용 몇 개라고요? 이렇게 따져서 24개입니다. 그리고 24개의 자음과 몸으로 적을 수 없는 것은 서로 어울러서 적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 그리고 실제 이 자모 쪽에서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사전 배열 순서가 들어있거든요. 바로 이런 문제가 바로 사전 배열 순서입니다. 사전 배열 순서. 자, 잘 보십시오. 자, 우선 자음은 솔직히 쉽습니다. 자음의 사전 배열 순서는 쉽다고요. 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시읒, 치읒, 히읗, 티읒, 피읍, 히읗. 이게 14개입니다. 자, 거기다가 쌍자음을 쓰는 거죠. 쌍자음. 자, 쌍자음 어디다 쓰냐면 그 오른쪽에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읒, 쌍지읒 이렇게. 이게 자음 배열 순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억다면 이게 자음 배열 순서라고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쌍자음의 위치만 잘 따지시면 됩니다. 그럼 돼. 그냥 오른쪽에 그냥 붙여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모음 들어갑니다. 자, 모음의 배열 순서는요. 조금 어려운데 자, 모음은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모음의 사전 배열 순서를 아시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자, 우선 모음의 사전 배열 순서는 이렇습니다.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게 10개입니다. 10개. 아까 제가 자음과 개수가 24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14개고 여기서 10개입니다. 그래서 24개라고요. 됐죠? 자, 그리고 이제 획을 한번 그리겠습니다. 자, 이거 획 그릴 수 있습니까? 있다. 이 친구 가능하죠? 얘는요? 이것도 있는데. 얘는요? 얘도 있다. 얘도 있는데? 얘는 놔두시고 얘도 놔두시고. 얘는 안 되죠. 얘도 안 되지. 얘는 되죠. 얘도 안 되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 잘 보십시오. 이게 모음의 배열 순서는 제일 중요한 게 얘하고 얘야. 얘의 다음에는 뭐다? 아가 옵니다. 짝대기 그릴 수 있고요. 하나 긋습니다. 됐죠?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돼 있고요. 짝대기 있고요. 하나 이렇게. 이게 모음 배열 순서라고요. 그러니까 모음은 순서가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아 다음에는 이렇게 에. 이게 모음 배열 순서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자 사전 배열 순서는요. 오하고 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봐봐. 이 친구들은 몽땅 다 O 쪽에서 왔겠죠? 얘는 요잖아. 무슨 말이겠죠? 얘는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네. 그 다음에 O 다음에 뭐라고요? 아가 온다 그랬었죠. 짝대기 긋고요. 하나만 긋고요. 말씀드렸죠. 괜찮습니까? O 다음에 와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얘가 오겠다. 그렇죠? 무슨 저희 말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얘가 온 다음에 획을 하나 더 긋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앞에는 똑같죠? 뒤에가 기억 다음에 쌍기억이었었죠? 그러니까 얘가 먼저고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1번, 2번, 3번, 요게 4번, 요게 5번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괜찮습니까? 답이 몇 번, 3번 이런 식으로 답을 찍는 겁니다. 그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자 사전 배울 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안 나오거든 문제가. 근데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실제 여기는요 2013년도에 기출 이게 최근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 쪽에선. 그러니까 사전 배울 순서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넘어갑니다. 된 소리네. 그러니까 벌써 총칙이 끝난 거예요. 그렇죠? 총칙 끝났고 자모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소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소리에 관한 거 다시 한번 당구대 공이 모두 겹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요게 된 소리입니다. 요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요게.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소리에 관한 것 중에서 첫 번째 1절에 해당되는 거구나. 그렇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실제 여러분들 밑에 규정도 딱 있습니다. 이 교재의 장점이라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출 문제도 보지만 그 밑에 개념도 있다고요. 같이 보시면 훨씬 엄청나게 효과가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맞는 거로만 묶은 것을 물었죠. 왜 여기서는요 이 된 소리 안에 집어넣냐면 이런 친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친구들 때문에. 이런 친구들 때문에. 됐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요 실제 발음은 법석이죠. 내 표기는 법석이다. 실제 이 된 소리의 이 규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단어 안에서야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 소리는요 다음 음절의 소소리를 된 소리 줬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기억해도 훨씬 편합니다. 그러니까 된 소리 되기라는 거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면 안 울림 일사소리 뒤에 안 울림 일사소리 뒤에 일사소리가 된 소리를 해. 이게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까닭이 없어 이런 식으로 기억해도 되는데 까닭이 없어 그럼 적어 된 소리를 적는 겁니다. 까닭이 있어 그러면은요 된 소리를 적지 않습니다. 반대야 반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까닭이 없으면 적으시고요.
까닭이 있으면 적지 마십시오.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이 까닭이 뭐라고요? 안 울림 예사소리 뒤에 안 울림 예사소리 뒤에 요 친구가 된소리로 발음. 요건 까닭이야. 이러한 까닭이 있으면은요 안 적어. 이런 게 아니면 적어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랬을 때 자 미음은요 요거는 울림소리 아닙니까? 울림소리 뒤에 된소리로 발음된다고. 이건 까닭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적으라고요. 그래서 듬뿍입니다. 쓸 때. 듬뿍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왜? 까닭이 없으니까. 괜찮습니까? 자, 여러분 해석하다도 마찬가지. 모음 뒤 아닙니까? 얘도 까닭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근데 얘는 까닭이 있죠. 안 울림 예사소리 뒤에 안 울림 예사소리. 뒤에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거 아닙니까? 얘는 까닭이 있으니까 안 적어입니다. 답이야. 동치미급은요. 사이시옷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동치미 꾹 이러면서 사이소리 현상이니까 사이시옷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자 3번 문제는 다음 몇 번? 3번. 이렇게 답을 찍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것도 실제 된소리의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절 소리를 된소리로 적습니다.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까닭이 없어 적어. 됐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친구도 있습니다. 다만 기억, 비읍, 받침 뒤에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된소리를 적지 않습니다. 이 말인데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죠. 그래서 안 적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쭉 규정을 설명한 겁니다. 규정이 머릿속에 실제 들어갑니다. 공부를 계속하다 보면 이 규정이 들어간다. 신기하게. 그러니까 제가 특별하게 공부를 더 많이 했다. 뭐 그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이 머릿속에 기억이 납니다. 전체를 알면 부분 공부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3번 문제 몇 번? 3번 이런 식으로 답을 찍을 수 있습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자 그다음 자 밑에 나머지 그냥 보십시오. 자 4번으로 합니다. 두음법칙이네. 벌써 두음법칙? 그러니까 잘 보면 당구 대 공이지 않습니까? 모두 겹쳐 있던 거잖아. 얘가 문제 나오고 이게 국외음마 디귿 소리 받침. 디귿 소리 받침 문제 빠졌네. 아무튼 모음이고 이게 두음법칙은요. 이 두음법칙. 요게 요거라고 요거. 그러니까 전체를 알면 부분을 공부하기 훨씬 더 편하다고요. 됐습니까? 자, 참고로 이건 두음법칙의 구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간단합니다, 솔직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건 답이 2번이거든요. 신년도라는 이 친구가 실제 규정에 있어. 규정 밑에 해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해설 속에 박혀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어떻게 읽어라? 신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례가.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신년도 이렇게 된다고요. 무슨 말이겠죠? 자, 그래서 우선 이 두음법칙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간단한데 잘 보십시오. 자, 이 모음결 앞에 뭐가 쓸 때? 니은, 리을이 봤을 때 못 옵니다. 이응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니은과 리을이 이응으로 교체되는 게 아니야. 없어지는 거죠. 됐고요. 이 모음 이외의 모음 앞에 뭐가 왔을 때? 리을이 왔을 때는요. 니은으로 바뀝니다. 이게 두음법칙입니다. 자, 이렇게 썼어? 두음법칙 적용하기 전. 이렇게 썼어? 두음법칙을 적용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자, 얘 들어갑니다. 간단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여자. 우리 이렇게 안 쓰죠. 어떻게 쓴다? 여자 이렇게 씁니다. 맞죠? 량심. 우리 이렇게 안 쓰죠. 야, 너 양심 있어 없어? 양심 이렇게 씁니다. 로인. 우리 이렇게 안 쓰죠. 노인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쓴다라는 것은 두음법칙을 적용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쓴다는 것은 아직 적용하기 전이고요. 참고로 두음법칙이라는 것은요. 한자어 첫 번째 음절 초성에 니은 또는 리을이 오는 것이 제한됩니다. 그것을 두음법칙이라고 합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자, 4번 문제 정답 몇 번? 2번. 얘는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공, 연불이 맞아. 구름양, 비군입니다. 남자 승려, 여자 승려 됐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됐죠? 자, 좋습니다. 자, 그다음 또 넘어가 볼까? 근데 실제 여러분들 문제가 조금 더 많습니다. 저는요, 실제 요거 다 하나당 요거 하나당 문제 하나씩 여러분들이 풀어주면서 더 개념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문제는 더 많습니다. 실제 교재는 싹 다 풀어보시고 혹시라도 잘 모르겠어. 그런 것들은 반드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완벽히 알고 넘어가야지. 지금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거의 마지막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어간과 어미거든요. 자, 우선 어간과 어미라는 것은 용언이라는 얘기 되겠죠. 다시 좀 어간이 보다 활용할 때 안 변하는 부분. 어미는요,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 활용? 가다라는 이 동사를 여기저기 써먹고 싶어. 그런 모양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가고, 가지, 가는, 가서, 가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바꿔주죠. 이런 것들을 활용이라고 합니다. 활용을 문법적으로 저렇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간 놔두고 어미를 바꿔주는 것을 활용이라고 합니다. 됐죠? 활용할 때 안 변하는 부분은 어간이야. 정의 그렇습니다. 활용할 때 안 변하는 이 부분은 어간이라고 하고요. 활용할 때 변하는 이 부분은 어미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고요. 활용은 참 중요한 거 맞는데 좀 더 해줄까? 오케이, 좋습니다. 활용이라는 친구를 쪼갤 수 있다? 저의 가장 큰 장점, 강의에서의 가장 큰 장점은요, 정리야, 정리. 이런 거 계속 반복하면 수험생들은 익숙해집니다, 나중에는. 아, 재정이가 이걸 말한 거였었구나, 라고 익숙해집니다. 그럼 점수가 당연히 나오지. 자, 다시 한번 활용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활용과? 규칙 활용과. 뭐가 있다? 불규칙 활용이 있습니다. 이건 암기하십시오. 문제 잘 나옵니다.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의 차이가 뭐냐면요. 다시 한번 어간 놔두고 어미를 바꿔줄 때 어간도 바뀌지 않고 어미도 바뀌지 않는 것은 규칙이다. 불규칙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활용할 때 어간이 바뀌든가 어미가 바뀌든가 둘 다 바뀌는 것은 불규칙입니다. 근데 얘도 바뀔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리을 탈락과 을 탈락은 이거는 바뀐 겁니다. 왜? 릴이 있다가 떨어진 거잖아. 예를 들어서 갈다 볼까? 갈다? 갈다, 갈고, 갈지. 내리 붙였더니 가니. 봐봐. 어간이 바뀐 거 아닙니까? 바뀐 거 맞네? 근데 잘 보십시오. 바뀐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뀐 내용을요. 보편적인 음규조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것을 규칙이라고 합니다. 얘는 바뀌는데 문제는 이 바뀐 것을 보편적인 음규조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불규칙이라고 합니다. 아, 이거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어려워? 그럼 암기해. 잘 보십시오. 규칙 활용은요. 크게 두 개. 리을 탈락과 을 탈락이 규칙입니다. 그렇죠? 대놓고 암기. 리을 탈락과 을 탈락은 규칙입니다. 이거 문제 나옵니다. 리을 탈락과 을 탈락은 규칙 활용이야. 됐죠? 여기까지? 자, 불규칙들 합니다. 불규칙은 총 이렇게 세 개로 쪼개지거든요. 첫 번째, 뭐가 바뀌는?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활용과 두 번째,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 활용과 세 번째는요. 둘 다 바뀌는 불규칙 활용이 있습니다. 종류 싹 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활용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옷 불규칙 활용, 비읍 불규칙 활용, 디귿 불규칙 활용, 르 불규칙 활용과 우 불규칙 활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 활용에는요. 다시 한번 여 불규칙 활용과 러 불규칙 활용이 있습니다. 됐죠? 둘 다 바뀌는 불규칙 활용에 뭐가 있다? 히읗 불규칙 활용이 있습니다. 암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친구 문제 잘 나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참 나오죠. 예를 들어서 이거야. 시냇물이, 그러니까 비가 많이 내려서 시냇물이 많이 불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시냇물이 불었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죠? 이 친구는요, 문장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불었다를 이렇게 밑줄 그어주는 거야. 기본형. 이라는 것은 다시 어간에다가 어미인 다를 딱 붙여주면 기본형이거든요.
그럼 불었다의 기본형은 불다. 어때? 삑입니다. 틀렸습니다. 붙다입니다. 붙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친구의 기본형은요. 붙다라고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자, 붙다라는 어간 뒤에 뭐? 어미가 붙은 거죠. 이게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가 딱 붙는 순간 디귿이 뭐로 바뀐다? 리을로 이렇게 바뀝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디귿 불규칙 활용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엄청나게 잘 나옵니다. 문제. 좀 이따 붙다가 또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싹 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이야. 지금 설명한 것들은 반드시 머릿속에 아예 꿰고 계시거나 합니다. 생각보다 수험생들이 어려워합니다. 이거. 아시겠지? 여불시 이런 건 입니까? 하였다. 하다라는 어간 하에다가 몸을 시작하는 어미를 딱 붙이는 순간 이 아가 바뀌어. 뭐로 바뀝니까? 여로 바뀝니다. 이게 그 유명한 여불규칙 활용입니다. 이게 여불규칙 활용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요. 자, 우선 기본적인 건 설명했고요. 이건 솔직히 쉽습니다. 돌아가며 실을 읊도록 하자. 꽃을 꺾으면 돼. 꺾다 이렇게 쓰지 않죠. 꺾다가 기본적인 꺾다 이겁니다. 이렇게 써야 되죠. 표기로. 누가 기억을 하나 씁니까? 두 개 쓰죠. 답 몇 번? 2번. 잊었느냐. 긁어서. 나머지 맞고요. 말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실제 이 한글 맞춤법이라는 것은 한글을 표기하는 방식입니다. 표기를 이렇게 할래? 이렇게 할래? 얘가 맞아. 끝. 거기까지 하시면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근데 실제 문제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참 이것도 문제 잘 나오는데. 틀렸습니다. 그렇죠? 얘는 어감만 있는 거 아닙니까? 어미를 붙여줘야 되잖아. 이 두 개가 결합되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되어가 줄어서 되가 된 거군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벌써 6번이네. 흔을 맞춤법.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입니다. 전미사가 붙었다는 얘기죠.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이 도대체 한글 맞춤법 전체에서 어디에 박혀 있는지 전체를 암기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자, 실제 장이 6개였었죠. 총칙, 두 번째가 자무, 세 번째가 소리에 관한 것, 네 번째가 형태에 관한 것이었죠. 띄어쓰기, 그 밖의 것 기억나십니까? 아마 지금은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신 분들이 없으니까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우니까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기에서 6개의 절이 있고 5개, 4개 아닙니까? 자, 소리에 관한 것 다시 한번. 자, 당구대 공이요. 모두 겹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된소리, 구기음마, 디귿소리 받침, 모음, 둔법칙, 겹쳐나는 소리 됐습니까? 형태는 절이 5개다. 체언과 조사 1절, 어간과 어미 2절. 아, 그러네. 방금 어간과 어미 했구나. 요거 한 겁니다. 이거. 그 다음 3절은요.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 4절은요. 합성 및 접두사가 붙은 말. 5절은요. 준말입니다. 준말 문제 진짜 잘 나오는데. 아무튼 요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재를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의도는 참 좋아. 됐죠? 참 의도는 좋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조고. 됐죠? 자, 그러면 이 친구는요. 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아셔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냐면요. 2가지는 아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그렇지, 겹받침 발음법을 아셔야 됩니다. 겹받침. 이런 게 겹받침이죠. 이런 게 겹받침이다. 참고로 이 친구는 어디서 왔어? 넓다에서 왔지 않습니까? 달 아니야. 이런 게 겹받침 아닙니까? 실증은 이렇게 씁니다. 원래 이렇게 합성어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다 원형을 살려서 표기합니다. 리을이 아니라 리을 히읗입니다. 얘는 틀렸어.
이런 게 겹받침입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 겹받침 발음법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리을 기억, 리을 미음, 리을 피읍. 앞뒤 뒤에 친구로 발음을 해줘. 무조건입니다. 그 외에는요 앞에 친구로 발음해줘. 괜찮습니까? 예외 있습니다. 근데 예외가 많으면 말도 안 해. 예외가 별로 없습니다. 리을 기억 다음에 기억이 왔을 때는 앞이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뭐일 때? 용언일 때. 그러니까 용언이 아니면은요 여기서 끝나는 거야. 용언일 경우는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알겠죠? 용언일 경우에는 앞에 친구 리을로 발음합니다. 이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싹 다 뒤에 친구로 발음을 하시고요. 실제 이 피읍은 대표음 비읍으로 발음되겠다. 그렇죠? 음절의 끝을 고치니까. 여기도 예외가 많지 않습니다. 뭐 밥과 넙이 있습니다. 밥은 뒤에 먹었을 때 자음이 왔을 때. 넙은요 단어 4개. 넙 둥글다, 넙죽하다, 넓적하다, 넙 삐죽하다. 이 친구들만 앞뒤, 뒤에 친구로 발음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쉬워. 이 정도만 공부하면 겹받침 발음하면 다 맞춥니다. 됐죠? 이 정도만 공부하면. 자, 우선 첫 번째 예를 알아둬야 돼. 그럼 잘 보십시오. 자, 저기서 그냥 여러분들 교재 같이 보고 계시죠?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들 화면 흔들릴 수 있으니까. 자, 널 따라타 봐봐. 이 친구. 여기 있잖아. 뭐 여기에 해당되는 친구가 아니죠.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앞뒤, 뒤에 여기 앞에 친구로 발음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친구는요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해?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습니까? 아, 하나 더? 오케이. 넓적해서 한번 볼까? 넓적해서. 넙. 아, 여기 있네. 넓적하다 여기 있다. 그렇죠?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아, 뒤에 친구로 봐. 아, 그럼 이 친구는 뒤에 친구로 발음하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또? 오케이. 그럼 얄따라타 보십시오. 얄따라타. 릴비읍. 없잖아. 넘어와. 밥과 넙이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아, 얘는 그러면 앞에 층으로 발음하는 거구나. 이렇게 됩니다. 국다란? 이것도 설명해 볼까? 똑같지 않습니까? 리을 기억. 여기 있잖아. 예외 해당되는 딱 리을 기억 때문에 기억이 와야 되는데 여기 디귿이 왔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끝나는 거야. 뒤? 얘는 어떻게 발음돼? 이렇게 발음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거 이해하셨으면 우선 첫 번째 요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친구입니다. 자, 봐봐. 앞에 친구로 발음을 하잖아.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합니다. 어차피 한글 맞춰보기는 한글을 표기하는 맛이니까. 앞에 친구로 발음하면 소리 나는 대로. 뒤에 친구로 발음하면 원형을 살려서 표기합니다. 끝이야. 잘 보십시오. 이거 제가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 친구 뭐로 발음한다고요? 앞에 친구로 발음을 한다고. 그럼 이럴 때는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넓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넓다라니 이게 맞다고요. 얘는 뒤에 친구로 발음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넙죽하다 있었지 않습니까? 얘는 뒤네. 그럼 그래서 원형을 살려서 표현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넙죽 이렇게 됩니다. 얘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아예 틀렸다고. 이건 실증이야. 솔직히 이 사례와 이 사례는 다른 사례야. 됐죠? 자, 얄따라타 잘 보십시오. 이거 분명히 아까 뭐라 했습니까? 이렇게 발음한다며. 그러면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얄따란 이렇게 쓰는 게 맞다고요. 이게 틀렸습니다. 얘도 이 친구는 아까 뒤에 친구로 발음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원형을 살려서 표기합니다. 이게 맞다고요. 맞는 거 A, B, E, 다음 몇 번? 3번 이런 식으로 답을 찍는 겁니다. 좀 어렵나? 자, 요 정도 문제는요. 참 훌륭한 문제. 제가 봤을 때. 잘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 자, 이 정도 문제면 진짜 잘 맞는 거 맞아. 근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는 갖고 있어야 되는지
개념을 어디까지 정리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따지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괜찮죠?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재미 좋은데. 한계를 표현한 방식. 이거는 비록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니까 맞춤법을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 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써먹어. 예를 들면 깨똑 이런 거 해보십시오. 만약에 깨똑 이렇게 메시지가 왔어. 근데 맞춤법이 다 틀려. 이 개? 아무튼 이렇게. 맞춤법은요. 그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맞춤법 맞게 쓰는 것은 굉장히 좋아. 제가 국어 선생이라서 좋은 게 아니라 실제 기본입니다. 기본. 아시겠죠? 그렇다. 라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자 들어갑니다. 두 번째. 자, 이게 뭐냐?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은 말. 이건 4절이네. 됐죠? 형태에 관한 거 4절 아닙니까? 체언과 조사, 어간과 어미, 전민사가 붙어서 된 말. 그리고 합성 및 접두사가 붙은 말입니다. 그렇죠? 사례보다는 밑에 있는 규정을 꼭 좀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문 규정은 공부하는 법 자체가 기본 사례를 보는 건 맞습니다. 사례 암기는 기본입니다. 알겠죠? 왜? 이게 문제 출제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 출제되기 때문에 사례를 암기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합시다. 자, 하야서? 졸업표기 맞습니까? 하야서?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친구의 기본형은 하얗다겠죠? 이게 그 유명한 히읗 요겁니다. 그렇죠? 히읗 불규칙이야. 어간과 어미가 동시에 바뀌는 불규칙 활용 아닙니까? 아까 활용 말씀드렸죠? 어간의 불규칙 바뀌는 활용이 있고요. 불규칙 활용이 있고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 활용. 세 번째는 둘 다 바뀌는 불규칙 활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 친구가 둘 다 바뀌는 불규칙 활용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서가 있으니까 뒤에 아서가 이렇게 붙었다는 얘기죠. 어미 아서가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히읗이 이렇게 잠과 붙으면 안 그런데 몸과 붙으면 얘가 떨어진다?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신기하게 여기서 땡 치는 게 아니라 요 아가 이로 바뀐다. 그래서 둘을 결합하면 하예서가 된 겁니다. 하야서 아니라 하야서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둘 다 바뀌는 불규칙 활용입니다. 그러니까 어간도 이렇게 생긴 어간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어간 바뀐 거 맞죠? 어미도 이렇게 생긴 어미가 이렇게 생긴 친구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네. 어간도 바뀌었어, 어미도 바뀌었어. 그래서 히읗 불규칙 활용은요, 둘 다 바뀌는 불규칙 활용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틀렸어? 어떻게 쓴다고요? 하예서 이렇게 씁니다. 얘는 잣다랗게. 이게 바로 디귿 소리 받침이 있습니다. 사례에. 디귿 소리 받침. 디귿. 그러니까 이 디귿 소리 받침의 규정이 뭐냐면요.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없으면 시옷으로 적으시고요.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있으면요. 디귿으로 적으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얘는 잘 플러스 다랗게거든요. 이 리리한 친구가 다른 친구가 결합하면 이게 디귿으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결국 다시 한번 얘는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있다는 것을 리을에서 바뀐 거거든요. 봐봐. 적을 근거가 있잖아. 그러니까 다른 얘는 리을이 아니라 보다 잣다랗게입니다. 디귿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 말.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틀렸고요. 4번도 틀렸죠. 달다리가 아니라 다다리죠. 다다리. 리을 탈락. 이렇게 쓰는 게 맞아. 자, 다음 몇 번? 3번. 아까 이해했었죠. 붙는. 자, 기본적으로 붙다 아닙니까? 붙다. 자, 다시 한번 잡으십시오. 자, 붙다라는 것은 하도 문제가 잘 나오니까 반드시 아예 뜻까지 알아도. 첫 번째는요.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다. 두 번째는요. 분량이나 수요가 많아지다. 세 번째는요. 살이 찌다. 싹 다 디귿 불규칙 활용입니다. 알겠죠? 뜻 알아달라고요. 여러분 이거 안 써도 됩니다. 밑에 다 있어. 그렇죠? 첫 번째 다시 한번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다. 분량이나 수요가 많아지다. 몸이라는 주어를 가지고선 살이 찌다. 이런 뜻도 있다고요. 살이 찌다. 괜찮습니까? 그렇다고요. 맞다고. 자, 재산이 붙는 분량이나 수요가 많아지다 아닙니까? 답이야. 재산이 많이 불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재산이 불었다. 그때 이 친구의 기본용도 붙답니다. 불다가 아니라. 이해하시겠죠? 알아도.
싹 다 디귿 불규칙 활용이고요. 어간어미 어간에 바뀌는 불규칙 활용입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정말 잔뜩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 맞아. 솔직히 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문 규정을 수험생들이 만만하게 본다는 말이 안 되지. 어떻게 만만하게 볼 수 있습니까? 사이시옷이네. 한글 맞춤법 30항에 박혀있는 게 사이시옷입니다. 정확히 사이시옷은 하도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아예 대놓고 뺐네. 사이시옷으로. 한글 맞춤법 30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이시옷을 받쳐줬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밑에 규정 있나? 있다. 근데 좀 약하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이시옷을 받쳐줬으면 그 다음과 같은 경우가 딱 3개야. 첫 번째,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입니다. 우리말, 우리말. 그리고 앞말이 몸을 끝날 때. 두 번째는요,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 이것도 앞말이 몸을 끝날 때입니다. 이게 대존재입니다. 이게 대존재. 다시 한번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 앞말이 몸을 끝날 때.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 앞말이 몸을 끝날 때. 괜찮습니까? 얘는 예외상. 얘는 이 음절의 한자거든요. 이건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음절의 한자어. 세부 조건이 똑같습니다. 이게 똑같다고 이게. 이건 똑같습니다. 첫 번째,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발음될 때. 자, 두 번째는요. 자, 뒷말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이 하나 첨가될 때. 세 번째는 뒷말 모음 앞에서 니은, 니은이 첨가될 때입니다. 똑같습니다. 이럴 때 사이시옷을 받쳐 적으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는 원래는 실제 두 개를 묶어주면 반드시 한 개 이상의 순 우리말이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자어들의 결합은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아. 예외야, 예외. 이 음절의 한자어. 자, 이게 바로 뭐다? 저는 이렇게 수험생들이 암기시켰는데 가수상을 받은 차태현입니다. 곡간, 새빵, 숫자, 책간, 퇴간, 횟수 이거 대놓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곡간, 새빵, 숫자, 책간, 퇴간, 횟수 이게 다 사이시옷이 이렇게 박혀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끝. 그럼 잘 보십시오. 근사값 아닙니까? 근사값. 근사 더하기 값이야. 근데 이 근사란 이게 한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한자어하고 순 우리말의 결합이라고요. 앞말이 몸은 끝난 거 맞죠? 발음 근사 값. 아 그러네.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발음된다 그렇죠? 결국 정확히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사례가. 그래서 사이시옷을 이렇게 받쳐준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근사라는 것은 이건 한자어. 얘는 우리말.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 앞말이 몸을 끝났고요. 뒷말 첫 소리 뒷소리 발음되는 거. 그래서 사이시옷을 받쳐준다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 이해하시겠습니까? 저 사례 중에서는 전셋집이 그렇죠. 전셋집. 전세 더하기 집이거든요. 전세가 한자어인지는 알겠죠? 전세가 한자어인 건지는 알겠지? 그 다음에 이게 순우리말입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랬을 때 다시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 앞말의 몸은 끝났고요. 뒷말 첫 소리, 된 소리. 그래서 전세, 집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 근사값과 같은 친구는 뭐다? 쌈보. 이런 식으로 답을 찍는 겁니다. 괜찮죠? 조갯살 같은 것도 실제 똑같을 것 같죠? 아니 순우리말이에요. 둘 다. 순우리말로 된 합성 앞말이 몸을 끝났고요. 발음 조갯살. 그래서 사이시옷을 받쳐줬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한자어기 때문에 틀렸다는 얘기지. 얘는 완전히 틀렸다. 그렇죠? 된 소리로 발음된 얘는 뒷말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이 첨가되는 거죠. 이 친구는. 시냇물. 그래서 사이시옷을 받쳐준 겁니다. 틀렸다. 얘는 뒷말 모음 앞에서 니은, 니은이 첨가된 거죠. 틀렸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3번을 답으로 찍으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나머지는 비슷한 문제가 쭉 있으니까 꼭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한글 맞춤법 준말이거든요. 이거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군무원 시험 준말을 진짜 문제 잘 내. 준말 문제를 원래 잘 낸다고요. 준말 문제를. 진짜 잘 냅니다. 아시겠죠? 자, 한글 맞춤법에서 준말 문제를 원래 잘 내니까 반드시 기억하시라고요. 준말? 어디 박혀 있었지?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음. 자, 1장이 충치기였죠. 2장이 잠호, 3장이 소리에 관한 것, 4장이 형태에 관한 것, 5장은 띄어쓰기, 6장이 그 밖의 것이었거든요. 장. 자, 절로 따지면은요, 3장이 6개의 절이 박혀 있었습니다. 당구대 공이 모두 겹쳐 있습니다. 기억나죠? 자, 얘는 체언과 조사, 어간과 어미,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은 말. 제일 여기 있네. 여기구나. 이해하시겠죠? 여기에 박혀 있다고요. 이게 준말이라고. 근데 생각보다 이 준말은 문제가 진짜 잘 나옵니다. 정말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하시라고요. 자, 출발합니다. 준말이 아니라 이건 실제 교정에 보면 진짜 사례가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기러기 야거든요. 자, 몸이 줄고 잠 남았네. 앞에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요거는 뭐로 바뀝니까? 아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기러기 야가 줄어서 기럭 아가 된 겁니다. 됐죠? 자, 얘는 알죠? 어제 저녁이죠. 몸 줄고 잠 남았어. 앞에로 넘어갔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어제 저녁의 준말이죠. 됐습니까? 자, 얘가 문제인데 애꾸눈이라는 거, 애꾸눈. 아라는 게 혹격조사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분필아 이런 말은 없어. 됐습니까? 혹격조사를 붙이려면 결국 뭐 해야 돼? 우리에게 어떤 말을 들을 수 있는 유정물이어야 됩니다. 괜찮습니까? 근데 애꾸눈 하면은 유정물이 아니죠. 유정명사 뒤에 붙어야 되는데 애꾸눈은 유정명사 아니잖아. 정확히 말하면 이 아를 붙일 수 있다는 것 자체는요. 애꾸눈 이란입니다. 애꾸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야. 거기에 야가 이렇게 붙은 겁니다. 됐습니까? 얘가 줄어들면서 얘가 아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애꾸눈이 야가 애꾸눈 아라고 줄어든 겁니다. 괜찮습니까? 답이 그래서 2번입니다. 국말이. 잘 보십시오. 근데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 테니까. 자, 화면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봐봐. 국말이라는 사례가 있죠. 실제 규정이 있습니다. 어디 있어?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이 합성어 말하는 거거든요.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요. 각각 그 뭔가 그 원형을 밝혀줬습니다. 국말이. 실증 여기 있네.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잘 보십시오. 사례를 보십시오. 어차피 그 사례가 문제가 출제되니까. 어문 규정 그렇습니다. 결국 이 친구는요. 말이 줄어든 게 아니라고. 합성을 하고. 얘도 아까 있었죠. 봐봐. 둘 이상의 단어가 올렸습니다. 실이라는 친구하고 증이라는 친구.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린 거 맞죠? 그럴 때는 어떻게 표기하라고요? 각각 그 원형을 밝혀줬습니다. 얘도 원형 밝혀줬고 얘도 원형 밝혀 적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 거야.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사례가 박혀 있어. 아까 꺾다 이걸 썼다 그렇죠? 상격 쓴다고. 이런 거 돼요 뭐.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하시면은요. 조금만 공부를 좀 착실히 하시면은요. 사례 이거 봤던 건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넘어갑시다. 띄어쓰기네. 자, 띄어쓰기는요. 이게 실제 중요한 건 맞아. 띄어쓰기는 다시 한번 절이 몇 개라고요? 4개. 첫 번째 절은 조사. 그래서 조사야. 조사는 어떻게 쓴다고요? 앞에 붙였습니다. 두 번째는 의존명사죠. 당연히 안 말고 띄는 겁니다. 세 번째가 보조용언이죠. 띄는 것이 원칙, 붙여 쓰는 고용. 근데 아무 때나 붙이지 않습니다. 이쪽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고유명사 및 전문용어. 기억나죠? 고유명사 및 전문용어. 오케이. 그 중에 요거에 해당되는 거로. 됐죠?
그럼 잘 보십시오. 띄어쓰기가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실제 1번은 틀렸어. 이 내지가 뭐냐면요.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을 연결해 주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앞에도 띄고 뒤에도 띕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틀렸어. 자, 음식학자 먹을 만큼. 다시 한번 먹을이 용언의 관용사형이죠. 만큼 띄었습니다. 왜? 의존명사니까 하는 거야. 답은 3번이죠. 자, 봐봐. 조사, 조사, 조사. 조사는 몇 개가 오든지 간에 무조건 앞에 붙였습니다. 자, 이다도 조사예요. 설득 조사. 그래서 붙여 쓴 겁니다. 답 3번. 얘는요. 숫자를 우리말로 적을 때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단위로? 만 단위로 띄어쓰는 거거든요. 만 단위로 띄었습니다. 이 만도 참 중요한데. 만 단위로 띄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만 기억 한번 해보십시오. 첫 번째 조억만입니다. 조억만. 얘 여자친구 이름이 경혜자입니다. 경혜자. 요게 다 만 단위야. 만 단위. 조억만의 여자친구는 경혜자. 됐습니까? 그럴듯하죠. 왠지 남자 이름 같지? 여자 이름 같지? 어떻게 띄는 거냐면 이렇게 띄는 거야. 조 다음에 띄고 억 다음에 띄고 만 다음에 띄고 그 사이는 다 붙이고 자 다음에 띄고 해 이거 진짜 숫자가 너무 크다. 경 다음에 띄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다 만 단위입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자, 조억만 찾아. 억 여기 있다. 만 여기 있다. 조는 이 앞에 단위가 되겠죠. 조억만. 얘네들은 다음에는 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친구 다음에 이렇게 띄는 거야. 이거 맞아. 이 친구 다음에 이게 띄는 게 맞다고요. 근데 그 사이는 싹 다 붙입니다. 일단 이게 붙였어야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게 만 단위로 띄어쓴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21번 문제 몇 번? 3번.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같죠?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 맞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띄어쓰기 늘 항상 언제나 문제 출제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띄어쓰기는 잘 나와 문제. 알겠죠? 그래서 철저히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요 11번 이것도 띄어쓰기네. 아 의존명사. 의존명사는 다시 한번 앞에 있는 친구가 띄는 겁니다. 의존명사가.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거. 자 참고로 이거는 뭐뭐 하려고 했 뜻이거든요. 목적의 의미를 갖는 얘는 뭐다? 접미사입니다. 접미사. 접사예요. 접사. 접사는요 당연히 어근에 이렇게 붙여 쓰는 게 맞다고요. 맞네 이렇게 된 거죠. 얘는 요원의 관용 사용 다음에 만큼 띈 거 맞죠? 의존명사니까. 얘가 틀렸습니다. 그는 3번 만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거 공무원 시험에 출제된 거거든요. 새 교재에 저 사례가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 띕니다. 보통 이 만이라는 단어가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는요 의존명사입니다. 띄는 거거든요. 근데 얘도 띈다? 왜? 앞에 있는 횟수를 끝으로의 뜻입니다. 의존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친구 이렇게 띄는 겁니다. 그는 3번 만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라고 몇 번 만에? 3번이라는 이 숫자를 끝으로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띄는 게 맞다. 이렇게 띄는 게 맞다고요. 열거 하는 말 뒤에 보는 들있지 않습니까? 이 의존명사입니다. 얘는 앞에를 이렇게 띄시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 설명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 맞습니다. 엄청 중요한 거 맞아. 반드시 여러분들 철저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23번 문제를 해결해 봤고요. 그 다음엔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열거하는 말. 이게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의 단위성 의존 명사를 말합니다. 열거하는 말은 열거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뒤에 붙어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열거하는 말? 에이, 그게 아니라 봐봐. 열거하는 말 뒤에 이 친구가 의존명사 아닙니다. 됐죠? 그거 말하는 거야. 단위 명사라는 것이 예를 들면 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몇 개? 한 개. 이런 것들. 이게 띄거든요. 왜? 요 개가 의존명사로 씁니다. 이런 것을 단위성 의존명사로 합니다. 그 말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결국 얘네들은 몽땅 다 의존명사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겁니다. 의존명사. 가능하죠? 나 얘 어릴 적 사진을 보면 어릴 용언의 관용 사용 적 의 사진을 보면 그러네.
자, 여러분 2번이 답인데 왜냐면 요 2번에 이 제 있지 않습니까? 아예 대놓고 안 게. 얘는 접두사입니다. 접두사. 접두사는요. 어근에 붙여 쓰는 것이 맞아. 다시요. 자, 빈대 3인만 있었죠. 혼자 쓸 수 없는 친구. 조사, 접사, 어간도 되고 어미도 됩니다. 그냥 어미라고 하겠습니다. 조사는 앞에 있는 친구인 주로 체연. 네, 붙여 쓰시되고요. 보조사 같은 경우는 어미도에도 붙을 수 있습니다. 접사는 어근에 붙여 쓰시되고요. 어미는 어간도에 붙여 써야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절대로 혼자 쓸 수 없는 친구들입니다. 있습니까? 참고로 이때 제가 이 접두사야, 접두사. 접두사? 당연히 어근에 붙여 쓰겠죠. 자, 참고로 여러분 저 친구 있지 않습니까? 제1차. 아예 대놓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제1 띄고 차입니다. 또 제1차. 이게 숫자라서 붙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야. 근데 얘는 띄면 안 됩니다. 쟤는 띄면 안 됩니다. 왜? 접사니까. 저희 말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되는 거야. 최 씨, 이거 참 중요한데. 자, 이봐 최 씨, 이럴 땐 띄었습니다. 이봐 최 씨, 이럴 땐 띄어쓰는 거야. 왜? 얘는 뭐야? 부르는 말. 성과 이름, 성과 후는 붙여 쓰시고요. 호칭어, 관중명은 띄었습니다. 호칭어입니다. 그래서 띄는 거야. 근데 이거는 성씨 그 자체를 나타내죠. 얘는 붙여 쓰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성이 박아입니까? 박가잖아, 박가. 이봐 박씨 띈다고요. 근데 저는요 상주 박씨입니다 할 때 붙여 쓴다고요. 성씨 그 자체를 나타낼 때 붙여 쓴다고요. 자, 이것도 참 중요한 거 맞는데 간. 가족일 때는 이게 붙여 쓰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부부간, 부자간, 모자간, 숙제간 다 이 친구입니다. 원래 간이 의존명사거든요. 근데 얘는 하도 붙여 쓰다 보니까 이 하나의 단어로 굳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부간 붙이는 게 맞다고요. 부자간, 모자간, 조손간 이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붙여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숙제간도 마찬가지로 붙여 쓴다고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아무튼 그래서 자 32번 문제는 다 몇 번? 2번을 답으로 찍고 근데 바로 밑에 해설이 붙어있네. 좀 편하다 그렇죠? 그 숫자에 해당되는 차례. 그 숫자에 해당되는 차례를 나타내는 접두사라고요. 붙여 쓰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까? 자, 나머지 실제 띄어쓰기는 진짜 중요한 건 맞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반드시 철저히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자, 33번으로 갑니다. 보조용언이죠. 보조용언.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을 물었거든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답이 4번이야. 네. 이게 용언의 관용사용이죠. 여기 의존명사거든. 단어. 얘도 단어. 그러니까 당연히는 띄어쓰는 게 맞죠. 양척, 최만 법듯 뒤에 조사 붙었지 않습니까? 격조사. 얘는 의존명사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앞에 있는 친구가 띄는 게 맞습니다. 얘는 열거하는 말 뒤에 붙는 등이죠. 의존명사니까 띄는 게 맞죠. 솔직히 이 친구는 이제는 물론 사례가 있으니까 어미 중에 사례가 있으니까 자, 두 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얘가 본용언이다. 이게 보조용언입니다. 본용과 보조용언은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합니다. 근데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파생어거든요. 뜨리가 접사입니다. 접사. 이해하시겠죠? 이게 파생어라고 파생어. 어근 뒤에 접사가 붙었습니다. 이 파생어라고요. 파생어에 뒤에서는 이는 붙이지 않습니다. 붙여 쓴 게 아니라 이게 띄는 게 원래 맞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깨뜨려 버렸다가 있어. 그러니까 둘 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원래는 띄는 게 맞는데 바뀌었으니까 띄는 게 맞는데 아직까지 이 사례가 있기 때문에 붙여 쓰는 것도 괜찮은 거 아니야? 요 정도까지. 근데 원래가 띄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실제 국립국어원에서 물어보면요. 이거 띄라고 합니다. 이제. 파생어 뒤에서는요. 띄는 게 맞다고요. 알겠죠? 오케이.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부르는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띄는 게 맞겠죠. 홍길동님 이렇게.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 아무튼 33번 문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4번입니다. 보조용언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 보조용언. 띄는 것이 원칙, 붙여 쓰는 거예요. 근데 아무 때나 붙이는 것도 안 돼.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싹 다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14번. 어이구, 이게 마지막 문제네. 고유명사 및 전문용어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게 이름. 됐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띄어 속에 규정이 나왔고 사례를 줬어. 규정과 사례가 믹스가 안 되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이니까 제대로 잘 규정과 사례가 제일 잘 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겠죠. 합니다. 성과 이름, 성과는 붙여서라 했잖아. 성과 이름이 이게 성과 호야. 얘는 붙여 쓰는 게 맞다고요. 사례가 잘못됐네. 호칭어고 관중명입니다. 호칭어 관중명 그래서 띈 거야. 맞네? 잘 보시오 여기. 전문용어는요. 단어별로 띄었습니다. 맞아. 만성, 골수성, 백혈병입니다. 그러니까 단어별로 싹 다 띄는 게 맞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붙여 쓰고 싶어? 다 붙여 쓰셔야 됩니다. 전문용어는. 괜찮습니까? 다시 여기의 사례는요. 요거까지 띄셔야 됩니다. 전문용어는 단어별로, 그러니까 단어면 다 띄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붙이고 싶다. 다 붙여. 싹 다 붙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돼 있고요. 아무튼 틀렸고. 4번은요. 성명 이외의 고유명사입니다. 단어별로 띄는 거 맞아. 그러니까 다 띄라고요. 한국, 대학교, 사범, 대학. 다 띄라고요. 이게 단어별로 띄는 겁니다. 근데 단위별로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붙이고 싶다면 한국, 대학교, 사범, 대학. 얘는 띄면 안 돼. 얘는 붙이면 안 됩니다. 얘는 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대학교, 사범, 대학. 이거 가능합니다. 왜? 성명 이외의 고유명사는요. 단어별로 띄고 단위별로 붙일 수 있습니다. 얘는 싹 다 붙일 수 있고요. 알겠죠? 아무튼 그래서 자 35번 문제는요. 답 몇 번이다? 2번을 답으로 찍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 자 설명한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거 맞아. 띄어쓰기 진짜 어렵습니다. 수험생들이 진짜 어려워하는 거 맞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철저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이고 자 다음 시간도 계속해서 한글 맞춤법 이내 자 이거는 이 시라는 것은 이 그 밖의 것에 있습니다. 그 밖의 것을 끝내고 나서 부록으로 바뀌어 있는 문장 보호까지 다음 시간에 끝내겠습니다. 알겠죠? 가르쳐 드리는 이유는 공부 먼저 하시라고 알겠죠?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